뇌과학 연구자들은 정신질환, 인간의 뇌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제 뇌를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 알아가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뇌의 활동이 우리의 마음, 정신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 병원 정신과 박장호입니다. 오늘은 정신질환의 원인은 바로 뇌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심리학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 처음 만나 자기소개를 할 때도 MBTI 성격 유형 중에서 나는 어떤 유형이다 라고 소개하는 시대가 되었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앨범 제목이 ISTJ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성격, 정신, 심리, IQ를 포함한 인지기능, 주의집중,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흔히 나의 마음은 가슴에 손을 대며 이곳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뇌과학은 뇌를 가리키며 나의 마음이라고 해야 사실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표정 짓는 것도 모두 뇌가 명령을 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뇌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뇌의 활동이 우리의 마음, 정신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신질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환을 사전적으로 정의해보면 정상적인 기능이 소실되어 아픈 상태로 말할 수 있으며, 이를 정신질환에 대입해보면 정신질환이란 정신기능이 소실되어 아픈 상태가 되겠죠. 정신질환은 어떤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나의 심장일까요? 아니면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신질환은 뇌의 기능 이상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신병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정신질환이 뇌의 병이다 라는 인식 대신에 정신질환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부적응하게 되고 사회적 낙인을 찍어서 이중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정신장애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정신의 반대는 신체니까 신체장애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정신질환의 기저에는 뇌의 기능 변화가 수반되고 신체장애 역시 뇌와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여태껏 정신질환이라는 용어 자체를 신체질환과 이론론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정신질환의 사회적 낙인은 현대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세시대, 철학과 이성보다는 종교와 믿음이 지배했던 시대에는 정신이상이란 인간의 영혼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악마가 다투고 있는 상태로 개념화하였습니다. 영혼의 병, 죄 지은 자에 대한 신의 징벌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정신과 환자들이 고문당하고 화형에 처해졌고 마녀사냥 안내서가 출간되기도 하였습니다. 중세시대 이후에도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으며 큰 교도소 같은 곳에 환자들을 수용하고 수사실로 묶어두고 사회와 격리된 채로 관리하였습니다. 이곳의 시설은 너무나 열악해서 60% 이상이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자살로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중세시대부터 현대까지 정신과 질환, 또 약물을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기인한다고 확신합니다. 현대에서는 정신질환이 더 이상 성격적인 결함이나 개인의 취약성, 심리적인 원인으로만 생기는 병이 아니며 그 기저에는 생물학적 원인, 뇌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질환이 뇌의 변화로 기인한다는 인식이 여러 역사적 사건을 통해 밝혀졌는데, 조현병을 예로 들어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7년도 오스트리아 베를린에 있는 한 의사가 인슐린으로 약물 중독 환자들을 치료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슐린 혼수요법이 조현병의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에는 이러한 증상 개선이 왜 생기는지 몰랐지만 후대에 인슐린 혼수요법이 뇌를 재부팅하는 효과가 있으며 뇌 부위에 전기를 흘려서 조현병 증상을 개선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우울증을 자기장이나 전류로 치료하려는 시도로 확장되고 있는 중입니다. 1960년대에 첫 번째 항정신병 약제가 개발되고 플루페나진의 약물학적 연구를 통해서 조현병의 발생 원인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과잉 활성으로 기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 도파민의 과잉은 환각과 망상을 일으키고 뇌의 특정 부위에서의 도파민 부족은 음성 증상이나 인지 증상을 유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조현병의 생물학적인 원인이 밝혀지고 있으며 증상의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약물이 시판되고 있는 중입니다. 조현병이 뇌의 변화로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다른 정신질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은 세로토닌의 부족, 불안장애는 가바의 감소, 기능의 결함, 즉 뇌의 기능 이상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뇌의 생화학적 불균형이 정신질환을 유발한다는 1차원적이고 환원론적인 결과들을 뛰어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자들은 정신질환, 인간의 뇌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제 뇌를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 알아가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조현병, 우울증, 불안장애의 원인에 대해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생화학적 불균형을 넘어 뇌 연결 상태의 차이 또는 특정 뇌 신경망의 차이는 밝혀내기도 하였습니다. 일종의 회로도를 찾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박장애에서는 CSTC 회로라고 알려진 부분의 포도당 대사율과 뇌 혈류량의 증가가 관찰되었습니다. 아이들 중 흔하게 볼 수 있는 틱 증상도 CSTC 회로의 기능 이상이 증상 발생에 일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틱 증상을 보이는 아동들에 대해서 그것 좀 그만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부적절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틱 증상은 생물학적 원인을 가지고 있는 증상으로 아이가 아무리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일시적으로는 안 할 수 있지만 그 행동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는 아동의 틱 증상에 대해서 무관심해지시고 틱이 좋아졌건 또는 나빠졌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물 이외에 운동이나 음식으로 틱 증상을 조절한다는 곳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거의 없으니 정신과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변화들은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처럼 피질의 한 부분이 파괴되는 질병과는 좀 다른 형태이며 조금은 복잡한 형태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뇌의 변화가 정신질환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가 밝혀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멍을 때릴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 우리가 이것을 디폴트 네트워크라고 불리는데요. 이러한 것이 우울증의 특정 증상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복잡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결국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은 뇌의 기능 이상, 병이며 좀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커피를 마시면 각성이 되고 피곤이 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음식에 함유된 어떤 성분, 테오브로민이나 트립토판, 카페인 같은 성분이 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질환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어려운 강의 들으셨으니 커피와 함께 초콜릿 하나씩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